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외신에서 우리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조선이 이거는 왜 안 하지? 이거 빨리 해. 라고 오히려 홍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기사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 필진 이 기자가 한국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또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기사인데 정말 이 기사대로 됐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을 우리 한국의 K9A2 자주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 상대인 스웨덴의 아처, 이 아처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자주포인데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놀랄 노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 공군의 CCA, 그러니까 전투 드론이죠. 여러 기종을 동시 채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투플레프 160M 블랙잭 폭격기 탑재용 신형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60억 달러가 투입돼 대량의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는 CCA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기종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이 이 사업은 업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단일 공급자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업 모습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여러 종류의 무인기가 동시에 채택돼 무한한 경쟁을 벌이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별탈 없이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로그램의 비용 폭등과 개발 지연으로 극심한 공군력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 노후 EF-18A 호넷 전투기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2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렌치4 사용이 될 이 유로파이터 25대의 가격은 무려 40억 유로, 대당 2,260억 원에 달합니다. 미 해병대 F-35B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인근에서 실종돼 미군 당국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을 일으켜 조종사는 탈출했는데 관제 당국의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탐지하지 못해 정확한 추락 지점을 찾지 못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제보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로드 M 전차 도입을 추진했지만 전쟁 발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파키스탄이 중국제 VT-4 전차를 국내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추가 도입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 파키스탄 핸디캡까지 더해진 VT-4 육상판 JF-17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투플레프 160M 블랙잭 전략 폭격기에서 운용하기 위한 신형 공대지 순항미사일 KHBD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거리가 무려 6,500km에 스텔스 설계가 도입되었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스펙상으로는 최강인 이 미사일 과연 실제로 어떻게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F-35가 여러 종류의 각각 다르게 생긴 이런 무인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한다 라는 건데 이게 과연 실현될지. 그래서 한 개 업체만 하지 않겠다. 뭐 MQ-28 또는 뭐 발키리 뭐 이런 거 다 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 업체의 여러 모델을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공중전 전투 전용의 드론 또는 폭격 전용의 드론 그리고 전자전 전용의 드론 이렇게 뭐 한 5대 끌고 다니면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F-35 한 대가 전자전용 무인 전투기 한 대 해서 전방에 쫙 보내서 전자전 펼치면서 그리고 공중전 전용의 전투 드론 2대가 호위하고 그리고 폭격 전용 드론 2대가 폭격하고 그리고 폭격할 때 전자전 해주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한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 해내려면 이 F-35의 이 어떤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F-35를 도입하니까 또 그 블락4에서 이런 거에 구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되기 바랍니다. 유로파이터를 스페인 공동개발국이죠.
그래서 추가로 25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EF-18 호넷 전투기 너무 노후되어서 그걸 뭐 이제는 좀 대체할 수밖에 없다 해서 25대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스페인은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유로파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뭐 다 돼 있죠. 그러면 비행기만 사오면 돼요. 이를테면 거의 뭐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이 정도에 가지고 오면 되는데, 대당 가격이 무려 2,260억 원. 여기 뭐 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페어 파츠 몇 개 들어있는데 2,260억 원. 정말 F-35의 2.5배 가격의 유로파이터 이게 맞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가격 비싸고 유지비 비싼 유지비 파이터, 망작 중에 망작 아니냐. 우리나라가 FX3 사업할 때 이거 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판단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미 해병대 F-35B가 훈련 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미 동부 해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추락했는데 조종사 탈출했어요.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조종사 탈출했는데 이게 스텔스다 보니까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 탈출하고 그 탈출한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조종사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라고는 했는데 도대체 그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호수에 빠졌는지, 산에 어디 박혀 있는지, 그런데 산에 박혀 있으면 불이라도 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호수가 그 경로상에 한 2개가 있는데 그쪽에 그냥 골인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야, 스텔스라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는 전인 미답의 어떤 그 지형이 있을 수가 없죠. 국토가 좁고 도로가 발달해 있고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없죠. 산마다 산 입구까지 전부 도로가 다 나와 있고 그 산은 전부 등산로, 임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상상도 안 가는데, 미국은 전입 미답의 그런 정말 황무지 같은, 사람이 절대 가지 않는, 도로도 없고 이런 땅들이 많겠죠. 레이더에 안 보이는 상황에 이런 또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이 기지, 해당 기지, 그리고 이 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찰스턴시 홈페이지 등등에 제보해 주세요 하고 지금 공지가 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이 이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VT4 전차 자체 생산 중이야. 도저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차 T-84 오플롯 이것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건 도저히 뭐 언제 전쟁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 끝나도 자기네들 전차 생산하느라고 바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협력하고 있는 중국 VT4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자체 생산하자. 그래서 자체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이 포탑 전면, 전차가 있으면 차체 전면이 강력하죠, 방어력이. 그 차체 전면보다 더 강력한 게 포탑 전면입니다. 제일 두꺼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얇습니까? 이게 무슨 M48, T55 그 시절의 장갑도 아니고 정말 얇아요. 야, 이거 그냥 숭숭 뚫리겠는데요. 자, 이 똑같은 케이스가 JF-17 전투기가 있죠. 중국이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을 파키스탄이 합니다. 그 JF-17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얀마 갔더니 뭐 비행하니까 날개가 금이 가버리고, 파키스탄도 지금 자기네들 만든 거 전부 지금 가동률 다 떨어져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전차도 그 꼴이 나지 않을까.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 생산, 이거는 뭐 길은 정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야, 중국 최강의 최신 전차 VT4 전차 전면 장갑이 이렇게 얇다, 스쳐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플랩 160 블랙잭 최대의 폭격기입니다. 여기에 탑재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러시아 말로, 러시아는 뭐 말은 뭐 우주까지 정복할 수 있죠. 미그 전투기 가지고 우주 비행까지 한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자, 그런데 스텔스에 사거리가 무려 6,500km. 아니, 6,50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사일이 왜 필요합니까? 탄도미사일 쏘면 되지. 정말 기가 차죠. 아무튼 뭐 그런 거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9A2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아처 차류형 자주포의 가격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스웨덴 육군의 신규 발주 계약 내용을 통해 드러난 사실인데, 아무래도 아처 자주포 이변이 없는 한 탈락할 것 같습니다. BAE 시스템스가 스웨덴 육군과
48문의 아처 차륜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9월 18일 고시했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BAE 시스템 산하 보포스가 설계 및 생산하는 아처 이동식 포병 시스템을 스웨덴 육군에 추가 납품하게 됐다라며 계약 공급분은 48문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며 계약가는 5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은 스웨덴 육군의 기존 아처 자주포 운용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 없이 자주포와 일부 스페어 파츠를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량의 탄약을 포함하지 않은 자주포 자체 가격이 48문에 6,622억, 대당 13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군에 26문이 납품된 아처 자주포는 2016년 초도 납품 가격이 탄약 운반 차량과 패키지로 묶여 대당 450만 달러, 즉 대당 약 60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추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아처 자주포는 전투 중량 33톤의 차륜형 자주포로 무인화된 포탑에 21발의 155mm 포탄을 모두 적재한 모델인데요.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12발에 달할 정도로 빠르지만 재장전 속도가 느려 고강도 분쟁에서 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처는 K9A2와 함께 116문 규모의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이른바 MPF 프로그램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였는데요. 고강도 분쟁 운용이 제한되며 가격은 어지간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비싼 이 아처 MPF 사업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처 자주포를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걸 지금 스웨덴이 48문을 추가 도입한다. 그런데 기존에 스웨덴은 이렇게 있어요. 운용하는 이 자주포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탄약 다 있고 운용 인프라 교육 훈련 다 돼 있고 이번에는 추가 도입만 하면 되는데 무려 138억 원. 그들이 몇 년 전에 구매할 때는 60억 원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무슨 탄약이 뭐 10만 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기가 차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K9A2 자주포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 저는 뭐 비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프로그램 코스트로 하면 200억 원 넘겠죠. 우리 K9은 그 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죠. 거기다가 발사 속도는 최대 분당 12발 빠른데 이 포탑 무인 포탑이에요. 이 포탑 내부에 21발밖에 적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쏘고 나면 이 포탑을 내리고 승무원이 내려서 뒤에 뚜껑 열고 그리고는 수동으로 트럭에서 갖고 와서 적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 걸리고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K9은 바로 그냥 탄약 보급 장갑차가 와서 보급을 해주고 포탑 내부에도 40발가량 적재가 되니까 지속 사격 가능하고, 그래서 영국은 이게 무슨 뭐 식민지 순찰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강도 분쟁, 뭐 마약 갱단, 뭐 반군, 소탕 이것도 아니고 전면전하는 미국하고 같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고강도 분쟁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계속 쏘지 않습니까? 21발 적재하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격은 이렇게 비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독일의 RCH-155인데 그건 뭐 가격 제가 봤을 때 한 400억 원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K9이 정말 뭐 자주포의 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AS90을 만든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의 승리자가 되어서 나토의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완전히 그냥 석권하는 K9이 되지 않을까. 아처 가격 보고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국의 해양 위협에 맞서 대대적인 해군력 확충에 나선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네발뉴스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현대화도 한국이 주도했고 앞으로도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조만간 발표될 잠수함 사업은 한국이 신경을 좀 써야 한다는 귀뜸도 더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이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기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9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필리핀 해군은 오는 2028년까지 한국에서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해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한국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성공적인 수출 이후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의 핵심 수상 함대인 OCF는 2028년까지 한국산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 신형 초계함 2척, 원양 초계함 6척 등 10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 기증받는 초계함인 콘레드 얍, 한국에서 현대화 개수를 받은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 원양 초계함 3척 등을 합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갖춰지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한국 공급업체는 필리핀에서 비용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멀리 서방 세계의 공급업체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후속 군수지원도 훌륭해 필리핀에서 선호되는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 대부분을 한국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필리핀 해군력 현대화 사업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잠수함 관련 제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이 필리핀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잠수함 사업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 최대 1천억 페소, 한화 약 2조 3,3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준비 중인데요. 필리핀 해군을 수상부터 수중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하기 위한 적극적인 판촉과 수주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발 뉴스 미국 언론인데 여기에서 아니 한국이 완전히 필리핀 수상함 싹쓸이 다 했어. 근데 잠수함은 왜 한국 가만히 있지? 뭐 하는 거지? 하면 될 텐데 라는 기사를 냈어요. 정말 고마운 기사입니다. 자, 이 배가 호세 리잘급이죠. 우리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 다운그레이드형인데 이거 2척을 필리핀이 구매했고 또 이 대구급을 좀 더 축소시켜서 만든 그런 또 초계함 2척을 계약을 했고 또 이 원양 초계함 이거 가격 싸요. 완전히 뭐 그냥 해경 그 경비함 수준의 깡통인데 대공 레이더도 없고 대수상 레이더 그리고 여기 한포 한문 뭐 이게 답니다. 뭐 대한미사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척에 7,500억 원. 필리핀이 섬들도 많고 또 섬들의 반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소탕하러 다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하고의 해상 영토 분쟁에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것도 우리 한국의 현대가 계약했어. 완전히 이 수상함은 현대가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급 초계함 한 척 줬죠. 그리고 미국의 코스트가드 경비함이죠. 3,000톤급 경비함 그거 3척을 이제 투약한 거 줬습니다. 그걸 또 우리 한국이 갖고 와서 또 현대화 개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상함은 완전히 한국이 싹쓸이 하는데 지금 잠수함 2조 3천억짜리 잠수함 사업하는데 한국이 하면 될 텐데 왜 한국 가만히 있지? 이상해. 하면 될 텐데 좀 해.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참 고마운데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이 DSM이 1,400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2척에 2조 3천억으로 뛰었어요. 이러면 장보고 3 우리 3,000톤급 잠수함도 제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스콜펜급 또 스페인이 S80 뭐 이런 거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AIP도 안 되는 이 DSM이 1,400 가지고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2조 3천억 정도면 우리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이 정도 그냥 딱 제안해도 될 텐데 왜 안 하지? 라는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수상함을 현대중공업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이 조금 자신이 없나? 그러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현대든 하나든 필리핀에 잠수함 우리 이 정도 수준의 잠수함 쟤들보다 훨씬 큰 거 이거 해주고 필리핀은 또 수백만 기지를 잠수함 기지로 완전히 현대화 개수해주기를 그 사업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 우리 한국건설이 최고잖아. 다 해줄게. 라고 제안을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건설업체 있죠. 현대는 뭐 건설업체 정말 빵빵하죠. 왜 안 하냐? 라는 건데 빨리 해서 필리핀 해군의 수상함 그리고 수중 이 잠수함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한국
방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발 뉴스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